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47,000달러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뒤 44,000달러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관심은 과연 추가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의 상황이 매우 정상적이라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바라보는 몇 가지 전망, 또 이에 대한 근거들이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은 2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 승인 출시를 요청했던 크립토인이 이번에는 이더리움 ETF 승인을 요청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대체 SEC 소송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인데, 추가 소송 일정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지원 사격 성격의 발언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리플 SEC 소송이 암호화폐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워낙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고 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안이어서 그동안 의회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지지 성격의 발언을 하는 것도 대체로 자제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원으로 공이 넘어간 미국 인프라법은 아무래도 하원에서도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이 문제가 된 브로커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하원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서 요청한 건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전망들과 분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슈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8월 13일 오전 비트코인은 44,000달러대로 후퇴한 상황에서 다시 45,000달러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5%대를 유지하고 있고,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0포인트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2주 동안 랠리를 펼쳤지만 5만 달러 아래에 형성된 강한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47,000달러 저항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지금의 비트코인 상황을 아주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여러 분석가들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최고점을 쫓기 전에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카엘 반데포페 인터뷰를 실었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45,000달러에서 43,500달러로 하락한 것은 매우 정상적이라고 진단하면서 43,600달러와 43,000달러가 지금 주목해야 할 핵심 영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3일 오전 상황에서는 이미 이 핵심 영역은 넘어선 만큼 그의 분석 기준으로는 더 양호하게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 역시 비슷한 방향성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투자 업체 제로캡 소속의 애널리스트 채플을 인용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 저항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과매수 구간을 충분히 소화해내야 한다.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음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한다의 선임 시장 분석가인 크레이그 얼람 역시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은 일시적인 차익 실현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오한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분석글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4월 고점과 6월 저점의 50% 피보나치 레벨에서 다소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 레벨이 암호화폐 황소들을 아주 더 오래 저지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하방 모멘텀 증가를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만일 더 하락할 경우에 지지선이자 저항선이었던 42,500달러 부근에서 지지 세력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 캐피탈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는데, 그는 42,500달러 가격 수준은 과거의 어려운 저항 수준이었다면서 44,200달러 부근에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다면 또 다른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리프치츠 엑소알파의 CIO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황소들이 더 높이 밀기를 계속하기 전에 숨을 쉬어야 한다는 신호로서
비트코인이 36,000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있지만 이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분석가 윌리 우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통해서 고래들의 비중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라고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공급량에서 고래 보유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 우는 비트코인 1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한 중산층 고래는 비트코인 유통량의 37%를 보유하고 있고 이 수치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상장사, ETF 등은 비트코인 공급량의 18%를 보유하고 있고 이 수치는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미만의 홀더들도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공급량은 14%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이터들만 놓고 보면 기존 고래들의 물량을 기관들과 개미들이 흡수한 것으로 일정 부분 흡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여러 분석가들이 주요 저항선만 잘 넘으면 강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비슷한 수준에서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ZB.com의 CEO 오마르 첸은 크립토 기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점과 자산의 희소성이 가장 매력적인 통화 속성으로 남아있다면서 비트코인의 공급 한도는 결국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증가 추세가 과거 인터넷 붐과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2에서 3년 안에 시장에 1억 명의 신규 사용자가 생길 것이라면서 연내 10만 달러 가능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옵션 미결제 약정이 지난 5월 말 이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바이비트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 옵션에 대한 미결제 약정은 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투자자가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 잡고 나서 이를 청산하지 않고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규 매수자가 늘어도 미결제 약정 계약 건수는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신규 매도자가 늘어도 미결제 약정 건수는 늘어납니다. 즉 미결제 약정이 늘었다라는 것은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계약이 그만큼 늘었다라는 것으로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은 현재 관심 종목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시장이 큰 조정을 받았던 지난 6월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이 크게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비트코인 ETF 출시 요청을 한 크립토인이 이번에는 이더리움 ETF를 출시하겠다라면서 SEC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크립토인 이더리움 ETF 트러스트입니다. 출시가 이뤄질 경우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 산하의 BZX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커스터디는 제미니 트러스트가 담당합니다. 크립토인 인베스트 어드바이저는 세계 최대 금 ETF 상품인 SPDR 골드쉐어 운용 담당자 제이슨 투생이 론칭한 자산 운용사입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이제 소송 1단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팩트 디스커버리 마지막 단계로 접어드는 가운데 의회발 지지 성격의 발언이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 톰 엠머 의원은 싱킹 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소송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톰 에머 의원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데 SEC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확인된 최근 업데이트 소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플은 8월 16일까지 SEC가 요청한 사내 슬랙 메시지 공개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SEC는 17일까지 리플이 요청한 SEC 내부 문서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SEC는 이 내부 문서 제출과 관련해서 법원의 제출 요청을 2차례에 걸쳐서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SEC가 어떤 대응을 할지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증거 수집 단계인 팩트 디스커버리는 8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후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10월 15일까지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리플과 SEC가 합의 등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10월 말쯤 1심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베스트 케이스는 팩트 디스커버리 마무리 전에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10월 말까지 질질 끌다가 법원이 선고를 내리는 경우입니다. 여타 90%의 사건처럼 이번 소송도 합의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예외적인 10%에 해당하게 될지 여러모로 궁금한 지점입니다. 멕시코 3대 부호이자 재산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힌 리카르도 살리나스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방코 아즈테카의 비트코인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살리나스는 언제 방코 아즈테카가 비트코인을 지원하게 됐는지를 묻는 트위터리언의 질문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살리나스가 자신이 소유한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히자 멕시코 중앙은행은 처벌 대상이라고 대응하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 자산 운용을 불법이라고 못 박은 가운데 18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거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원으로 공이 넘어간 미국 인프라법과 관련해서는 안나 애슈 민주당 하원 의원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암호화폐 세금 조항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안나 애슈 의원은 브로커라는 단어의 현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탈세 문제 해결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불가능한 규제를 가하면서 신생 산업의 혁신을 억누른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하원은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 언저리에는 암호화폐 로비스트가 100명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요즘에 일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장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사람의 마음을 참 쫀득쫀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환희와 절망의 순간이 오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장의 정보를 바라보고 분석할 때 그래도 상당한 재미가 느껴지는 부분은, 이 시장은 완전한 글로벌 마켓이고 또 신흥 마켓이고 어쩌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켓이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온 상태인 만큼 좀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